네, 오늘도 시장킥, 이슈킥 통해서 오늘 시장 정확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인성민 고문, 최진욱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낯설게 제가 대신 와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우려와 기대가 함께 좀 공존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간밤 나왔던 구글의 실적 발표를 통해 반도체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이 예상 외로 지금 시간외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죠. 구글의 실적 뭐가 문제였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먼저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희 고문님. 구글이 알파벳 A예요. A하고 C가 있죠. 배당 차이에 따라서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우리하고는 뭐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죠. 구글 알파벳 A가 어제 장중에 한 2.56% 올랐다가 시장 외에서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무려 7.37%가 빠져서 지금 200불이 넘었다 다시 191불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이 끝난 다음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 실적을 좀 하회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꾸준히 올라줬는데 무슨 이러다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은 우리 미국 시장을 따라가긴 하는데 전적으로 따라간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다만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 우리 장은 올라가고 매수 안 해줘 팔면은 떨어지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고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외국인 매수 들어가니까 이틀 연속 오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관돼서 지금 매매가 들어가게 되는 게 맞는 거지. 뭐 어떤 종목이 떨어졌다고 관련주들 당연히 영향은 받지만은 우리 시장은 그거보다는 지금 외국인들 매매에 거의 뭐 집중하다시피 하는 그런 양상인 거여서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알파벳의 영향은 뭐 전체적으로 뭐 보면 다 떨어지는 게 반도체나 뭐 그런 쪽에 다 떨어진 게 아니고 다만 그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다 보니까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봐서는 좀 일부분에 그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여기에 덧붙여서 구글의 컨퍼런스 콜 내용에도 저희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무려 75빌리언 달러를 추가적으로 AI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투자하면서 구글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 구글에 대해서 오히려 이 차익 매물을 표현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들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수혜성 뉴스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제 구글이 지금 결국 이제 떨어졌던 부분들이 클라우드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예상치에 좀 밑돌았던 성적 부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지금 광고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경쟁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클라우드 쪽에 대한 부분들도 경쟁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 같은 경우가 지금 클라우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부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로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또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큰 카테고리 안쪽에 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거기에 또 구글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목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증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구글의 효과로 인해서 지금의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들보다는 스타게이트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 모멘텀이 조금 더 큰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스타게이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일단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쪽에서 일단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구글이랑 좀 짜집어가지고 구글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AI 챗봇은 AI 챗봇 혹은 또 이제 그 안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은 지금 각각 큰 모멘텀은 같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쪽에 작은 모멘텀, 이제 작은 재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제각각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구글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하나로 이 호재와 수혜를 좀 국한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일 또 새로운 뉴스가 들려왔어요. 좀 이 큰 인물이 한국에 방한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었죠. 바로 샘 울트먼 CEO가 방한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에 방문을 했습니다. 손정희 회장도 함께 방문을 했더라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스타게이트에 함께 협력할 가능성 있다고 보실까요? 당연히 협력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보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재료가 좋게 나와도 지금 주가 움직임이 좀 별로거든요. 근데 큰 재료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용 회장이 2심에서 이제 무죄 비슷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상응하는 뭐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스타게이트가 무려 지금 5천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750조 정도 되나요? 근데 그 엄청난 금액이 쏟았고 그거보다 이제 더 크게 뭐 규모는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손정희 회장이 이제 트럼프에 화답을 했고 거기에 AI 샘 올트만이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방문까지 했고 거기에 방문해서 카카오를 만났는데 카카오 주가가 또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뭔가 뭐 만나면은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고 그 삼성전자는 거의 움직임이 뭐 좀 미약하고 여러 가지 좀 조건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예요. 지금 외국인 매도가 거의 지금 보면은 5%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50%가 깨져서 외국인 지분율이 역사적으로 50%가 깨지고 거의 55% 근접하다가 거의 5%가 빠졌거든요. 외국 그 삼성전자 지분이 60억 주예요. 거기에 네. 거의 뭐 5%면은 한 15억 주 아니야.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 매도를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300조가 이제 30조가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도 엄청나게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좀 매수를 다시 시작을 해서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하기는 참 힘든데 일단은 고비는 항상 삼성전자가 5만 원대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외국인 지분들도 빠질 만큼 빠졌다. 주가도 바닥권이다. 오르는 건 상당히 좀 더딜 것 같다 하지만은 거의 방어적인 주가까지 오지 않았느냐라는 거고 지금 뭐 SK 하이닉스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항상 전에도 그랬는데 어차피 그런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주가 움직임 봐서는 뭐 비슷하게 왔다 갔다 움직였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살 때는 됐는데 이게 다른 게 움직일 때는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손해도 긴 안목에서는 거의 바닥권에서 발목 이하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있어서 외국인의 지분이 많이 감소한 점을 좀 짚어주셨어요. 바닥권은 맞지만 살 때가 맞는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샘 울트먼데 이렇게 스타게이트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엔비디아에 좀 대응하려는 칩까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이 파운드를 하는 삼성전자에게는 좀 대단한 수혜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수혜는 당연히 되죠. 안 될 수가 없고 네. 지금 뭐 삼성전자가 파운더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게 나오니까 아주 내용은 다 좋은데 주가만 안 움직이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였는데 외국인이 매도가 어제 한 300만 주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풀리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진정한 바닥권 매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거의 바닥권은 왔다라는 생각인데 오를 때는 아무래도 좀 더뎌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워낙 계속 차 있기 때문에 그걸 헤쳐나가려면 시간은 걸린다. 긴 안목에서는 필요하지만은 짧은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장주 반도체를 산다. 대장주보다는 뭐 소부장이나 부품주 관련해 갖고 뭐 AI랑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더 확실히 빠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냥 내가 잊어놓고 야 이제는 이걸 길게 봐서 때가 됐어. 충분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탄력적인 상승을 원한다라면 대장주보다는 소부장주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점도 궁금해요. 최진우 본부장님. 네네. 사실 굉장히 시장이 어제 오늘 이 샘 울트먼의 방안의 후속 이슈들에 집중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네. 처음 스타게이트 이슈가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런 반응을 했잖아요. 정말 정부 돈 있냐? 너네 이거 할 돈 있어? 네네. 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이 투자할 돈이 없어서 일본부터 한국, 일본, 유럽까지 전 세계를 도는 게 아닌가라는 논점에서 본다라면 이게 아직은 정말 실행 가능한 거 맞은가, 호재가 맞나라는 의문도 들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결국은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측면 자체는 스타게이트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지금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스타게이트에 대한 부분들 합류가 만약 들어간다라고 하게 돼도 앞서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자금난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 대형 프로젝트는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독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의 생태계를 어느 정도 일부 좀 세분화를 시키면서 오픈AI가 그 생태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입지를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려는 부분들이죠. 거기에 있어서 일단 일본의 스포트뱅크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협력 논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혜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좀 재료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스타게이트 쪽에 대한 부분들 출범이 지금 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의 텀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오픈AI가 이쪽 H뱅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생태계를 확장을 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 H뱅 쪽에 대한 부분들이 대량의 물량이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을 오픈AI 쪽에다가 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입지력만 놓고 보면은 네. SK하이닉스가 우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우위이고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업황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HBM 쪽이 견조한 상황이에요. 견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지금 주가의 움직임, 탄력성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고 그럼 과연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라만 논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저는 좀 추측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00% 물량 자체를 삼성전자가 전부 다 오픈AI 쪽에다가 공급을 진행한다.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격차를 줄여나가려면은 결국엔 그에 따른 기술력 부분도 빠르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독차지를 하고 있는 이 생태계 자체를 오픈AI가 뚫고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과연 삼성전자 HBM만으로는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차트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만 딱 놓고 봐도 사실 삼성전자 저는 지금 바닥이라고 논의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닥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위험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간 월봉상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120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번 달이죠. 1월 달에 월봉을 마감을 했을 때 120선을 깨고 마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가 121선을 충분하게 돌파가 만약에 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실망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일봉만 놓고 보면은 추세 자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제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분명히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부분들만 지금 체크하니까 다시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매수세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의 불균형 현상들이 계속해서 두 기업 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달 만약에 55,000원대 이상을 되돌리 놓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실망 매물 역시도 외국인 쪽에서나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스타게이트 하나만 놓고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이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저는 지금 시간적인 텀을 두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시간적인 텀을 두고 봤을 때 삼성전자를 우리가 못 주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55,000원대까지도 일단은 종가를 확실하게 찍어주는 거 보고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단순히 지금 자리에서 저가니까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구간들 또 확실하게 매물이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구간대를 체크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제가 샘 울트먼이라도 엔비디아를 따라잡으려면 그렇죠. 엔비디아에게서 잘하는 기업을 좀 먼저 쇠로 그렇죠.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인성혁 고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반도체 2월 그리고 올해 주도할지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미 다른 섹터들이 너무 강합니다. 뭐 로봇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조선까지 반도체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많긴 한데요. 반도체가 과연 2월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실까요? 글쎄 2월 시장을 이끌는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 주가 움직임이 지금 예측대로 가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주 쉬운 쪽으로 그냥 올라가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좋은데 안 올라가 괜찮아 사도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장이 벌써 작년부터 계속 연말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몇 번 당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매매는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올라가는 거. 올라가 따라갔더니 좀 꼭대기에 미리 이제 올라갈 때 잡았는데 손해를 봤어요.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습 효과에 매매 성향이 이제 붙다 보면은 계속 가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걸 미리 탄 사람들은 수익을 내는 거고 좀 늦게 탄 사람들은 좀 늦게 수익을 보는 거고 위험 부담을 더 갖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게 장을 리드하겠다. 근데 반도체는 대장주부터 해서 반도체 부품 공정, 정문의 후공정 뭐 전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작년에 상당히 다 좋았고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만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반도체가 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로봇, AI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력 그다음에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아주 급등을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딥스크가 또 나오면서 또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라갔던 들이 좀 주거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건데 반도체는 2월이 아니라 올해 내내 봐야 되는데 언제쯤 누가 트리거를 당겨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냐 이거는 좀 더 시간을 좀 걸릴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쪽보다는 현재 빨리 움직이는 쪽 아직은 시장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쪽으로 같이 붙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현재로서는 더 현명한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인성혁 고문님께서 반도체 어찌됐든 올해 내내 봐야 한다. 하지만 그 시작의 트리거를 알릴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종목까지 함께 공략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 공략할 종목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혁 고문님의 트리거를 알릴 반도체 종목은요? 이걸 트리거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가장 빠른 게 이제 팹리스 업체예요. 네. 팹리스 이게 설계 회사죠. 왜냐하면 딥시크가 나오면서 오픈 소스 코드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설계만 잘하면 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 관련해서 우리 뭐 대표적으로 제조 반도체나 뭐 칩셋 미디어 이런 거 팹리스 업체거든요. 그런 쪽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 많이 오르고 지금 오늘 같이 갖고 오는 HPSP인데 이거는 그 이제 전공정의 그 고압 수소 어널링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이제 매각 문제로 이제 이슈가 나오는데 이게 거의 4월에 가야 본입찰이 나와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회사 실적 괜찮고 지금 그 크레센토 에코티인가 거기서 갖고 있는데 이게 전문 회사로 가면 참 좋겠는데 또 파트너스로 그러니까 그런 회사로 또 MBK인가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회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인큐베이팅을 해서 더 높게 팔아야 되나? 왜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이게 시가총액 2조 5천억인데 이 에코티 갖고 있는 게 41%죠. 40.9% 갖고 있는데 지금 매매 대금이 프리미엄 붙여서 한 2조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섣불리 사갈 데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대형 진짜 뭐 삼성전자가 사간다든지 그 로봇 관련주처럼 삼성 사가는 이렇지 않으면
보면은 쉽게 붙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파트너스 회사로 다시 한번 넘어가는 그 경쟁이 좀 붙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좋으니까 사가겠죠. 성장성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뭐 거래가 좀 붙고 있고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오늘 뭐 강하고 그래서 오늘 강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약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종목을 따라가는 이보다는 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단기 매매용으로 지속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 매매용으로 지속적으로 보실 때는 아무래도 실적이 진짜 작년 올해 월등한데 주가가 받쳐주지 않았던 한미반도체나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단기용으로는 좀 빠졌을 때 들어가서 충분히 아마 매매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HPSP와 한미반도체까지 함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최진욱 본부장의 픽도 궁금합니다. 반도체, 저희 소부장을 집중해야 될까요? 대형주를 집중해야 될까요?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요? 저는 일단 대형주 집중이 맞다고 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은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를 여전히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업황 부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부 다 동일한 그런 지금 레퍼런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HBM이라든지 이제 고부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업황이 견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대비 ASP 하락 방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D램에 대한 부분들의 격차도 충분히 줄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스타게이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지금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지금은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도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에서도 일단은 뭐 5일선 충분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달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저는 뭐 10만 원대, 6만 원대 이 라인대를 확실하게 지지 컨펌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상향 기조를 계속해서 그려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전망 함께 들어봤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죠. 미증시에서도 강했습니다. 딥시크가 가장 먼저 이 소프트웨어주의 상승을 올렸다라면 어제 오르는 이 팔란티어가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AI 방산주죠. 팔란티어 도대체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연일 강세인지 함께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뭐 쉽게 말하면 AI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네. 방산 쪽으로도 일단 좀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AI 방산주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제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 뭐 미사일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봐도 일부 이제 기존에는 뭐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미사일을 뭐 어떻게 뭐 궤도를 좀 측정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시켰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는 AI가 그 궤도에 대한 부분들을 뭐 측정을 하고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까지도 일단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은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도 견조한 상황인데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훈풍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팔란티어 관련 기업 수혜주들은 이제 계속해서 찾아 나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AI 쪽이라든지 혹은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이 팔란티어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견조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 역시도 AI 관련주 혹은 방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충분하게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 수급이 꾸준하게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AI는 우리가 하루하루 모르게 계속해서 확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업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 팔로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게 AI 챗봇 역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간 좀 대규모 언어 모델 이제 MML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강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이 출범을 하고 나서 딥시크가 등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규모 언어 모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수혜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은 확실하게 기업 내에서 AI면 AI 혹은 이제 챗봇이면 챗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서비스 확장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집중적인 공략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적으로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있다 혹은 지금 개발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순 기대감 이후에 실망 매물 역시도 충분하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질이 확실하게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이 투자에 적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시크의 쇼크가 오히려 AI 섹터 내에서는 챗 GPT와 딥시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항마를 찾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승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좀 모멘텀이 이어갈 수 있는 그 기업들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인성희 고모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본격적인 패권 전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 AI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AI가 지금 딥시크 때문에 지금 난리 났는데 아직은 확실히 지금 딥시크를 파헤쳐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하는데 돈을 좀 덜 들이고도 충분히 기존의 엔비디아의 성능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싼데 싸도 어느 정도 싸냐? 거의 뭐 95%가 싼 거 아니에요? 한 5% 정도 비용만 있으면 똑같이 성능을 나타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칩이 실제적으로 그 고퀄리티 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엔비디아는 썼는데 뭐 저사양으로 썼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또 뭐 고사양도 들어갔다 뭐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싼데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주가 관련 데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또 차익 매물이 나올 때쯤 되면은 또 그런 관련해갖고, 야, 딥시크 보니까, 그래, 그게 싸긴 한데, 그렇게까지 싸진 않은 것 같아. 네. 뭐 얘기가 나오면 또 이제 주가는 떨어지고, 엔비디아는, 야, 우리도 그 정도는 이 정도로 좀 해서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왜냐면 계속 고성능을 고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가, 또, 전체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니까 그런 쪽이 나오면은 또 그런 쪽에서 또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네, 과연 AI 관련주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저희 공략주까지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의 AI 픽은요? 저는 폴라리스 AI를 좀 가지고 오. 왔습니다. 일단 이제 클라우드라는 본질을 깨지는 않는 선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련으로 지금 엮여 있는 기업들을 충분히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을 체포 쪽에서 계속해서 키워 나간다라는 것은 클라우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생태계도 계속해서 확장이 나타난다라는 소리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가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MSP를 지금 수주를 완료를 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폴라리스 AI가 충분하게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AI 솔루션 기업 중에 하나의 포지큐브랑도 이미 생성형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IT 부분의 전반적인 지금 수주량이 폴라리스 AI가 계속해서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폴라리스 그룹 내에서는 계속해서 AI 오피스라든지 AI 챗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금을 계속해서 증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서비스 확장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좀 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 충분히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폴라리스 AI 제시해 주셨고요. 인성희 고문의 탑픽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SPG예요. 네, 뭐 그 감속기 쪽 네. 있죠.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오늘 같은 클로버도 이게 로봇 완성체 쪽인데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반도체 부품처럼 로봇에 들어가는 그 이제 부품인 것이죠. 감속기인데 상당히 그런 쪽에 또 얘기가 또 많이 가지고 나오고 오늘 거래는 안 되지만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가 지금 SPG 같은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전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을 넘어섰어요. 그렇다면 뭐 오후에 가면 조금 좀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내일 또 다른 종목이 또 그 오늘 쉬었다가 또 내일 가게 되면 또 그런 쪽에서 또 왔다 갔다 당기면은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인성희 고문은 최진욱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